인간의 마음이 구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것이 오직 감정을 다스릴 줄 알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혹은 이기기 직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감정 제어력 부족에 있습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에 압도당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갑자기 치솟는 분노, 몸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자신을 집어삼키는 슬픔, 혹은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하는 불안감 말이죠. 이런 순간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감정이 닥쳐와 지배하면 그 찰나의 순간이 성급한 결정, 상처 주는 말, 피할 수 있었던 후회로 변해버립니다. 나폴레옹 힐은 진정한 주인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충동이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일로 누군가와 다투고 불편함을 덜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쓰고 두려움이 더 크게 들려서 프로젝트를 포기했던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힐은 감정 제어력 부족이 대부분의 개인적, 재정적, 관계적 실패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이론가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직접 살아낸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할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신용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암울한 밤에 절망이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힐은 간단하면서도 거의 보잘것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1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1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그가 한 세기도 더 전에 직관했던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멈추고 숨을 쉬며 감정을 관찰할 때 뇌는 논리와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고 원시적인 감정 반응이 존재하는 변형계의 자동 모드를 해제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 60초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분의 멈춤만으로도 통제되지 않으면 며칠 관계, 심지어 기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충동성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복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0초 동안 멈춰 서서 깊게 숨을 쉰다면 몸은 진정되고 심장 박동수는 정상으로 돌아오며 뇌는 다시 명료하게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지능적으로 대응합니다. 이 반응과 대응의 차이가 상황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76%가 주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것, 즉 결핍에 대한 두려움, 무능력감, 타인과의 비교가 문제입니다. 힐은 감정적 빈곤이 물질적 빈곤에 선행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실수할까봐 두려움에 마비되는 사람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 제어는 사치가 아니라 번영의 토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 중 한 명인 마이크 타이슨을 기억해 보세요. 힘, 재능, 스피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타이틀, 계약, 명성을 잃었습니다. 분노의 폭발 한 번마다 그는 수년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재능이 그를 정상으로 이끌었지만 자기 통제력 부족이 그를 추락시켰습니다. 힐은 타이슨이 가장 중요한 싸움, 즉 우리 자신 안에서 벌이는 싸움에서 졌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분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상황마다, 감정마다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하면 숨을 쉽니다. 두려움이 나타나면 관찰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기다립니다. 점차 통제권이 바뀝니다. 상황에 있던 통제권이 여러분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여러분을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이 느끼지만 덜 반응합니다. 감정을 명령이 아닌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시험해보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강렬한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1분 동안 멈추세요. 느끼는 감정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깊이 들이쉬고 넷까지 세고 숨을 참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한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뇌가 재구성됩니다. 보이지 않는 근육, 즉 자기 통제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효과적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힐은 마음은 정원과 같다. 무엇을 주면 번성하고 무엇을 무시하면 죽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은 평온함, 집중력, 그리고 명료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이 그저 살아남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은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혼돈 속의 1분 침묵, 여러분이 감정에 휩쓸린 등장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임을 기억하는 1분입니다. 명확성 부족이 감정적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파도든 균형을 잃게 하고 어떤 해류든 멀리 떠내려가게 하죠. 방향 없는 마음은 의심의 비옥한 토양이며 의심은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 도둑입니다. 나폴롱 힐은 확고한 목표의식이 감정적 우유부단의 치료약이다라고 말하곤 했고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통제권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며칠 후 추진력을 잃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낙담하는 이유입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집중력 부족입니다. 힐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그에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라고 도전했을 때 그는 돈도 안정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이지 않은 젊은이였고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같은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포기했을 테지만 힐은 한 가지 간단한 이유로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목적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부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칠 방법론을 만들고 싶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던 수년 동안 그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이끌려 다닐 때 힐은 목적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가 설파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자세히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저 생각만 하는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기록할 때 뇌가 동기부여 및 감정적 몰입과 관련된 영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정신적인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생기면 감정들도 정렬됩니다. 마치 갑자기 불안감이 기능을 찾고 두려움이 목적을 얻으며 의심이 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강좌, 변화 등 무언가를 흥분하여 시작했다가 첫 번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열정이 사라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마도 그 순간에는 어떻게를 지속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한 왜가 없었을 것입니다. 힐은 왜가 어떤 장애물보다도 클 때 진정한 힘이 탄생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은 간단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행복해지고 싶다거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너무 모호합니다. 상세하게 적으세요. 얼마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시간 안에 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달성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지 묘사하세요. 이 연습은
특별한 일을 해냅니다. 감정과 방향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방향이 하나가 될 때 한때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명확성은 자석과 같습니다. 같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사람, 아이디어,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힐은 성공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정렬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믿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에 살아있는 예입니다. 그는 작동하는 전구를 만들기 전에 10,0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기했겠지만 에디슨은 목표가 너무나 명확해서 좌절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오만이 아닙니다. 감정적 명료함입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 때문에 각각의 실수는 그를 성공에 더 가깝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정의하면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동맹이 됩니다. 좌절감은 길을 조정해야 할 곳을 보여주고 두려움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불안감은 안락지대 밖으로 나아가려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힐은 감정이 야생마와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을 내던질 것이고 하지만 그들을 탈 줄 안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기부여를 찾기 전에 명확성을 찾으세요. 동기는 불안정하지만 명확성은 꾸준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질 때, 비판이 닥칠 때, 피로가 무겁게 짓누를 때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왜?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적고 느끼고 시각화하세요. 그곳에서 그 결과를 살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마음은 이미지를 필요로 하고 심장은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감정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바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확한 목표가 가진 힘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생각을 정리하며 혼돈을 방향으로 바꿉니다. 삶은 일련의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힐이 자신의 이야기로 증명했듯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 불가능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꽃을 피웁니다. 차이는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정서적 회복력, 즉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실패는 그저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으며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힐은 완전한 파멸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돈이 떨어지고 신뢰를 잃었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가장 많이 가르쳤던 것, 즉 역경에서 힘을 끌어내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패배에 굴하지 않고 멈춰서서 성찰하고 그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서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 의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점의 씨앗이 숨어 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법칙입니다.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 법칙에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그는 창의력 부족으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하고 여러 프로젝트가 거절당했으며 한 번 이상 파산했고 수없이 아니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것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그는 그로부터 위대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불태웠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제가 직면했던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고통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힐과 디즈니가 경험한 것을 증명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는 정서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고통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과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를 피해자의 역할에 가둡니다. 그러나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문은 고통을 도구로 바꿉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두고 두 번째 질문은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힐이 했던 일입니다. 그는 자기 연민을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닥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저작물 중 가장 심오한 가르침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선물이 아니라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근육처럼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로 선택할 때마다 강해집니다. 느끼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느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할 때마다 강해집니다. 배신당하고 해고당하고 비난받고 거절당할 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 상황이 드러내는 것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의 새로운 부분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탄생이 그저 살아남는 사람들과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사실 삶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쳤을 때 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패배는 단지 승리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다. 그는 멀리 떨어진 철학자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파한 것을 직접 살아낸 사람으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의 가장 큰 실패 후에야 그는 가장 위대한 성공작들을 썼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위기에서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고 더 강해져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맞서고 이해하며 그에 부여할 의미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서지지 않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실, 실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고통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힐은 역경은 그 안에 더 큰 이점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당신이 그것을 가꾸기로 결정할 때에만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뭔가 잘못될 때 숨을 쉬십시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관찰하십시오. 혼돈 속에는 항상 숨겨진 교훈이 있으며 이 교훈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다음 단계에 더 잘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기술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며 너는 나를 규정하지 못할 것이며 나를 단련시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는지의 결과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가장 강력한 힘을 통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것과 함께 성장하는 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정서적 훈련 없이는 실질적인 훈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지식 또는 기회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장 명확성이 필요할 때 느끼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능력이 그들을 파괴합니다. 문제는 결코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지만 감정이 당신을 정반대의 선택으로 이끈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돈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충동에 굴복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삶은 바로 그때 결정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이끌릴지 아니면 아는 것에 이끌릴지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힐은 감정이 적이 아니라 제자리에 놓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메신저이지 독재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덧없는 감정의 인질로 살면서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고작 몇 분 동안 지속되는 것에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넘겨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삽니다. 흥분해서 시작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서적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힐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스스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함양할 13가지 미덕 시스템을 만들고 일기장의 모든 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세부 사항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실수하기 전에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이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정 관리의 실패는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과소비는 결핍감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는 힘을 잃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상 행동의 40%가 자동적이며 감정 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하는 일의 거의 절반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결정으로 위장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은 이것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감정은 그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필요 없는 것을 사고 중요한 것을 미루고 들어야 할 때 논쟁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을 바꾸려 하지만 행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재프로그램 되어야 할 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힐은 정서적 자기 통제가 생각과 행동을 잇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식을 결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충분히 쉬었을 때 행동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지치고 좌절하고 두려울 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훈련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기업가,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위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내면의 약속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당신을 자주 지배하는 삶의 한 영역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돈을 쓰고 싶은 충동, 미루는 습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짜증으로 반응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느끼는지 관찰하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이 작은 멈춤이 반복되면 뇌를 재프로그램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정서적 훈련의 회로를 강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은 냉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이끌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힐은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기 통제 행위 위에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은 모든 것이 유리할 때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힐이 연구했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멈추라고 소리칠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숙달은 외부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할 수 있고
피곤해도 계속 나아갈 수 있으며 슬프더라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당신을 인간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신이 모든 감정을 족쇄가 아닌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준비하라는 신호로 이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집중력으로 바꾸며 불안이 죄어올 때는 행동을 위한 자극제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힐이 가르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지휘하고 감정이 다시 이성에게 영감을 주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성과가 피어나는 비옥한 토대입니다. 만약 주의가 혼돈에 빠졌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충동이 실수를 부추길 때에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결과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운명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성공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제력, 명료함, 강인함, 그리고 규율 등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창조할 것인지, 과거를 되풀이할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들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통찰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감정을 제거할 필요 없이 단지 그 감정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득하면 당신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진화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얻은 이 감정 통제력을 당신의 마음과 삶, 그리고 성과의 실질적인 결과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지금보다 단 1%만 더 나아지고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지배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의 한 부분을 당신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